그것도 못 해주냐? 남편 외모로 결혼했더니 억지로 등 밀고 염소전골 먹인 시댁 만행 아내 이혼 결심.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연 책방 진행자 기쁨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꿈꾸는 가장 완벽해 보였던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시작하는 이야기로 찾아뵙습니다. 결혼이란 참으로 묘한 인연입니다.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하늘에 이끌려 만난 두 사람이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누기로 약속하는 순간, 그 순간의 마음은 마치 세상 그 무엇에도 부서지지 않을 것만 같던 순백의 수정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남모르는 세월을 견디며 살아오신 여러분께서는 더욱 가슴 깊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젊은 날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이와 함께 저 멀리 보이는 푸르른 언덕을 꿈꿨습니다. 그 언덕 위에는 서로의 미래, 티없는 웃음소리, 그리고 영원할 것만 같던 사랑이 마치 아름다운 한 폭의 수채화처럼 펼쳐져 있었지요. 하지만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굴곡을 내밀며 그 푸르른 언덕이 실은 험준한 산맥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곤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미진 씨도 그러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했던, 어쩌면 우리 시대의 외로운 가장과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이른 병환과 그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그녀에게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너무 일찍부터 가르쳐 주었습니다. 10대 후반부터 대학 등록금은 학비 대출과 밤낮으로 편의점과 레스토랑 파트타임을 뛰어 마련했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마주하는 것은 항상 고요함과 싸워야 할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슈퍼에서 남은 박스를 가져와 작은 소품을 정리하는 것으로 혼자만의 작은 성을 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안에서만큼은 그녀가 주인공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일과는 늘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가득했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진정한 사랑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롭게 버텨온 것은 언젠가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고 내 모든 것을 감싸 안아줄 사람을 만나기 위함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 희망의 씨앗을 싹 틔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도록 기다려온 운명처럼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훤칠한 키와 지적인 분위기, 환하게 웃는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우리 시대의 톱스타를 닮았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미진 씨의 취향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러시아 소설가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가 아닌 그녀만이 좋아하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의 문학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세심함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평소 마시던 커피의 원두 취향까지 기억해 깜짝 선물을 할 정도였죠. 그 순간 미진 씨는 이 사람은 내 말을 진짜로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나라는 사람의 작은 부분까지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그 남자는 미진 씨의 메마른 마음에 평화와 사랑을 한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가시밭길처럼 힘들었던 인생, 이제야 비로소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봄날, 수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 결혼식장에서 미진 씨는 난생 처음으로 내 인생에도 봄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공허했던 그 자리를 그가 단단히 잡아준 손이 따뜻하게
채워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꾹 참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제 내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생겼어. 라는 생각과 함께요.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눈부셨고 신랑의 턱시도는 완벽했습니다. 하객들은 선남선녀라며 칭송했고 미진 씨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찬란한 빛이 결국 자신의 그림자를 더 깊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마치 거대한 세월호처럼 거침없이 나아가던 그들의 행복한 배는 결혼 2달 만에 예기치 못한 거친 파도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 파도는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온 가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잘생긴 남편의 빛나는 외모 뒤에 가려져 있던 현실이라는 그림자가 미진 씨의 작은 행복을 하나둘 집어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이 아닌 마치 낯선 곳에서의 고독한 혹독한 수련 기간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매주 주어지는 단합이라는 이름의 시험지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남편의 냉담한 시선과 실망이라는 낙제점을 받는 그런 지칠 대로 지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환상은 마치 가을 서리를 맞은 꽃잎처럼 속절없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결혼 2달 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미진 씨의 가슴 아픈 사연을 우리 함께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가슴 한켠에 오래도록 간직되어 있던 어떤 기억, 어떤 이야기가 함께 울림을 전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의 고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곤 하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미진 씨의 목소리에 더 깊이 귀 기울여 보시죠. 미진 씨와 남편의 연애 시절은 그야말로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남편은 틈만 나면 미진 씨에게 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여자야. 내가 너의 모든 슬픔을 잊게 해줄게라고 속삭였죠. 그녀가 힘든 과거를 털어놓을 때마다 그는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진심을 담은 달콤함 자체였습니다. 미진아, 너는 너 자체로 완벽해. 힘들게 살아온 건 죄가 아니야. 오히려 내가 얼마나 강하고 멋진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지. 앞으로 내 짐은 내가 다 짊어질게. 너는 이제 나만 믿고 행복해지면 돼. 나는 내 조용하고 사적인 성격까지 사랑해.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마.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 이런 남자의 확신에 찬 말은 미진 씨의 깊은 곳에 자리했던 외로움과 불안을 잠재워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혼자 카페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세상과 단절된 고고한 여인이라고 표현하며 그녀의 내성적인 성격을 낭만적으로 포장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진정한 동반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결혼 전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도 시어머니는 남편의 번듯한 직업과 외모를 언급하며 우리 아들은 이만하면 흠잡을 데 없지. 내가 복이 많다. 우리 집안은 원래 아들을 키울 때부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으로 키운다. 너도 그런 남자 만나서 행복해야지라고 하셨지만 미진 씨는 그 말이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 정도 조건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르고 있었어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이라는 말이 실은 가족의 시스템에 무조건 복종하는 가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결혼 후 첫 2주간의 신혼생활은 솜사탕처럼 달콤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그녀를 위해 토스트를 구워주고 함께 해외로 떠난 신혼여행지에서는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한적한 해변가에서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이렇게 평생 함께하자 미진아라고 속삭였습니다. 미진 씨는 창밖을 보며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따뜻한 품에서 20년 동안 혼자 싸워왔던 고독의 그림자를 영원히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기내식으로 나온 파스타를 먹으며 엄마가 해주신 비빔밥이 그리워라고 중얼거리는 순간 그녀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간 미세한 불안감은 너무나 달콤한 나머지 그녀가 외면한 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하고 달콤한 환상은 결혼 2주차 주말 예고 없이 울린 휴대폰 알림음과 함께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댁 단톡방 초대 알림이었습니다.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는 방 제목 아래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비롯해 미혼인 시누이와 도련님까지 모두 모인 대화방이었죠. 그녀는 초대에 응하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치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 거대한 문이 활짝 열리는 듯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구나 하는 부담감이 앞섰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옆에서 이제 너도 우리 가족 공식 멤버야 라고 흐뭇해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단톡방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시어머니의 좋은 아침, 우리 아가들 힘내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메시지로 시작해 시누이의 오빠, 나 이거 사줘. 새언니 나 이거. 신상백 어떤 것 같아? 우리 같이 사자. 라는 다소 부담스러운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미진 씨는 읽음 표시를 하지 않으면 불성실해 보일까봐 잠시 화장실에 가서도 휴대폰을 확인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주말 계획에 대한 단호한 지시였습니다. 새언니,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가족 단합의 날이야. 무조건 시간 비워놔야 해. 엄마가 언니 꼭 보고 싶대. 우리 여자들끼리 근처 청담 황실 사우나에 같이 가자. 때도 밀어주고 몸도 좀 지지자. 온 가족이 친해지려면 이런 스킨십이 중요하대. 형부랑 아버님도 따로 오실 거야. 끝나고는 엄마가 보신용으로 최고인 염소전골 예약해놨대. 새언니 기대되지? 크크 미진아 그래. 이번에 내가 와야지. 결혼하면 이제 한 식구인데 뭘 그렇게 낯가리고 그러니. 아 그리고 미진아, 너 요즘 얼굴에 트러블이 올라온 것 같더라. 사우나 가서 땀 쫙 빼면 피부에도 좋아. 내가 좋은 스크럽도 챙겨갈게. 토요일 2시까지 우리 집 앞으로 와라. 늦으면 안 된다. 우리 아들도 일찍 데리고 와. 단합이라는 단어, 그리고 몸을 다 보여주는 목욕, 염소전골, 심지어는 자신의 피부 상태에 대한 공개적인 지적까지. 이 모든 것이 미진 씨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철저히 혼자만의 공간을 지켜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기숙사에서도 맨 위 침대를 골라 최대한 사생활을 보호했고 타인과의 신체적 노출, 특히 시댁 식구와의 그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개인적인 영역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허물어져야 하는 것인지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염소전골에 대한 공포는 더 컸습니다. 그녀의 입맛은 어린 시절부터 각인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값싼 고기를 먹어야 했던 시절, 누린내가 나는 염소고기를 먹고 온 가족이 식중독, 비슷한 증상을 보였던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남편이 좋아하는 헤이즐넛 커피를 내려 그의 기분이 가장 좋을 때를 노려 조심스레 상의했습니다. 거의 실수를 고백하는 아이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이에요. 여보시댁 단톡방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사우나 가자고 하시던데 나 솔직히 말하면 좀 부담스러운 걸 내 몸을 가족이라 해도 처음부터 다 보여주는 건 그리고 염소전골은 내가 원래 냄새를 못 견디는 거 알잖아. 어릴 때 먹고 심하게 토한 적도 있고 먹으면 속이 메스꺼워서 힘들어질 것 같아. 우리 꼭 가야 할까? 다음에 다른 데로 데이트하자. 미진 씨는 남편이 자신의 내성적인 성격과 트라우마에 가까운 입맛을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의 대답은 그녀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냉담한 공감 능력의 부재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 게임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마치 정답을 강요하듯 대답했습니다. 미진아, 왜? 도대체 뭐가 부담스러운데? 우리 엄마가 널 딸처럼 예뻐해서 그러시는 거지. 당신이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사람 잘 믿고 정 많은 분이야. 가서 잘 챙기면 돼. 오히려 좋은 기회야. 당신이 먼저 잘해야지. 괜히 낯가린다고 빼면 엄마 마음 상하시고 나중에 더 힘들어질 거야. 염소전골. 우리 집안 보신 음식인데 한번 먹어보면 괜찮아.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나중에 당신 몰래 비타민이라도 챙겨줄게. 일단 이번엔 무조건 가. 알았지? 그게 나를 위한 일이야. 좋은 기회. 당신이 먼저 잘해야지. 고집 부리지 말고. 그게 나를 위한 일이야. 남편의 말은 그녀의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가족의 평화와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방침이었습니다. 미진 씨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지. 인내하고 적응해야지. 내가 조금만 참으면 이 사람이 행복해할 텐데. 사랑이니까. 그렇게 그녀는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불안과 거부감을 억누르고 첫 시월드 행사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결정이 자신의 심리적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첫 단추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사랑하는 남편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작고 슬픈 희생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경계라는 성의 첫 번째 돌을 스스로 허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사우나 방문날 미진 씨는 마치 사지로 끌려가는 전사처럼 마음을 굳게 먹고 따라 나섰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그녀를 바라보며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사우나 가면 땀 쫙 빼고 개운해질 거야 라며 미리 정해진 코스를 언급하셨습니다. 사우나 실내는 따뜻한 증기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왠지 모를 긴장감과 내가 지금 내 영역을 잃고 있구나 하는 불안감으로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벗을 때부터 그녀의 마음은 콩콩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떠들며 몸을 드러냈지만 미진 씨는 슬리퍼를 신은 채 수건으로 몸을 가리며 구석에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단순한 신체가 아니라 그녀가 지켜온 자아의 최후의 보루와도 같았습니다. 잠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후 시어머니께서 미진 씨를 향해 손짓하셨습니다.
그 표정은 따뜻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제 너는 가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가 되었지? 라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미진아, 자, 이리 앉아라. 내가 젊으니까 등도 잘 밀고 그렇지? 나 요즘 허리도 아프고 등이 뻐근해 나이 드신 분 등 한번 시원하게 밀어드려라. 이거 정말 편하다. 내 남편도 어려서부터 내가 등의 때를 다 밀어줬다. 이제 내 차례지. 흐흐. 아가씨 때는 내가 우리 시어머니 등 밀어드리는 게 일이었어. 이게 바로 가온이지. 미진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내 등은 누가 밀어주나? 나도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시달리느라 어깨가 뭉쳤는데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이 이기적이라고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도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강요라고 생각하며 어르신의 등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떼수건으로 꼼꼼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는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아이고, 잘 민다. 역시 젊은 애기는 다르구먼. 힘이 좋네. 우리 아들은 이런 며느리 둬서 복이 많아. 마치 돈을 내고 고용한 전문관리사를 칭찬하듯 말입니다. 그 칭찬이 미진 씨의 귀에는 오히려 너는 이 정도의 서비스 노동은 당연히 해줘야 하는 존재야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등 다음은 어깨, 어깨 다음은 팔, 그리고는 결국 아가씨 다리도 좀 시원하게 밀어주라. 특히 허벅지 안쪽이랑 종아리 좀 꼼꼼히 밀어줘. 보기보다 내가 힘이 좋아하시며 온몸을 때 밀어달라고 하신 겁니다. 마치 몸 전체를 스캔하듯 구석구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미진 씨는 순간 자신이 시어머니 전용 때밀이 아줌마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점점 아파오기 시작했고 구부정하게 굽힌 허리는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뼈아픈 것은 자신의 신체와 노동력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히 징발당하는 것 같은 굴욕감이었습니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은 그 기분은 그녀가 지금까지 쌓아온 자아라는 성에 첫 번째로 난 깊은 금이었습니다. 그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정신없이 시어머니의 온몸을 밀고 있는 그 옆에서는 신우이가 휴대폰으로 웹툰을 보며 미진 씨의 등을 대충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밀어줄게. 아, 근데 나 등 밀기 힘들어. 힘쓰는 거 싫어. 웹툰 보느라 팔도 아프고. 나중에 언니가 내 어깨 주물러줘. 대충 밀게. 언니 어차피 자주 올 건데. 모 신우이의 손길은 성의가 없었고 미진 씨의 등에 상처를 낼까 염려될 정도로 거칠고 무심했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얇은 상처가 붉게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미진 씨의 가슴에는 불공평함이라는 쓴맛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왜 온몸을 다 밀어줘야 하는데 정작 내 것은 이렇게 대충이야? 나는 이 가족의 하인이냐? 아니면 새로운 며느리냐? 왜 나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봉사해야 하는 거지?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사우나의 뜨거운 증기가 눈물인지 땀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여 아무도 자신의 눈물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날 미진 씨는 자신이 인격체가 아닌 시댁 가족 시스템을 위한 도구로 취급당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샤워기로 몸을 씻어내면서 자신이 씻겨낸 때가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기서 도망치고 싶다.
이 결혼을 무르고 싶다는 절박한 외침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멀어질수록 그가 결혼 전에 보여줬던 따뜻함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남편과 시아버지는 남성 사우나에서 따로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합류했는데 남편은 미진 씨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괜찮아? 개운하지? 라고만 물었을 뿐 그녀의 눈에 맺힌 좌절과 굴욕감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목욕 후 코스는 항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가장 원기 회복에 좋다고 고집하는 염소전골집이었습니다. 미진 씨는 평소 염소고기의 특유의 누린내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어릴 적 무리해서 먹었다가 온종일 구토를 한 경험이 있어 먹으면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렸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죠.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그 익숙한 냄새에 그녀의 얼굴은 순간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참으며 조심스레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미진 씨는 조심스럽고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저 염소고기는 좀 체질에 안 맞아서 정말 죄송한데 저는 그냥 된장찌개나 순두부찌개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걸로 제가 살게요. 괜찮으시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굳었습니다. 마치 내가 감히 내가 정해준 규칙을 어기려고 해?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염소전골이 원기 회복에 최고란다. 너 혼자 뺀질거리면 우리 분위기 다 깬다. 결혼했으면 입맛도 서로 맞춰가야지. 내가 원래 입맛이 유별나서 그렇지. 고집 부리지 말고 한번 먹어보면 괜찮아. 우리 가족끼리 뭘 빼고 그러니. 다 같이 똑같이 먹어야 제맛이지. 우리 아들도 원래 못 먹다가 내가 익히도록 시켰더니 이제는 잘만 먹는데. 뺀질거린다. 고집 부린다. 분위기 깬다. 미진 씨는 충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체질과 입맛, 자신의 신체 반응을 진솔하게 말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유별난 며느리로 매도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남편은 이미 염소전골에 고기를 푸짐하게 떠서 먹느라 바빴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미진아, 억지로라도 좀 먹어봐. 별거 아니야. 나도 처음엔 그랬어라는 무심한 한마디만 던졌을 뿐이었죠. 결국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누린내 나는 염소전골을 억지로 우겨 넣었습니다. 고기의 질감과 냄새가 입안 가득 퍼질 때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입을 손으로 가리며 참아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는 화장실에서 끄끄거리며 온몸이 뒤틀릴 정도로 구토를 했습니다. 이제는 염소전골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히고 조건 반사처럼 불안함과 공포가 밀려올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주말마다 반복되는 강제 사우나 그리고 염소전골 코스는 미진 씨에게 주말은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금요일 저녁만 되면 심장이 빨리 뛰고 가슴이 조여오며 식은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월드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주권이 짓밟히는 일종의 정신적 학대였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매주 칼에 베이는 듯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참을 수 없이 쌓인 굴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 미진 씨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남편에게 모든 것을 절박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자신의 아픔을 제대로 전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TV를 보며 편안해하는 저녁. 시간, 그녀는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애원하듯 마지막 희망을 걸 듯 자신의 모든 용기를 모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좀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 정말 힘들어. 정말 많이. 매주 사우나 가서 시어머니 온몸 밀어드리는 것, 그리고 억지로 염소전골 먹는 것, 이게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나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굴욕적이야. 내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당신의 아내이기 이전에 나 자신이고 싶어. 내 몸은 내 거라는 생각이 들어. 제발, 제발 시어머니께 좀 조용히 말씀만 전해줄 수 없을까? 미진이는 체질이 그래서 염소고기는 좀 힘들어한다고. 다음에는 다른 거 먹자. 이렇게만. 우리만의 주말도 좀 가지고 싶어. 나도 당신이랑 단둘이 쉬고 데이트하고 싶어. 부탁이야. 당신은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어. 미진 씨는 남편이 이번에는 분명히 자신의 진지함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편에 서서 자신의 아픔을 공감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부부잖아.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 그가 나를 구해주겠지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그녀의 기대를 완전히 배반하는 더 깊고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TV 리모컨을 내동댕이 치며 벌떡 일어나더니 미진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큰 소리로 호통쳤습니다. 그 눈빛은 사랑하는 아내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나의 소유물이 말썽을 부리고 내 가족이라는 편안한 시스템을 방해한다는 듯한 경멸과 짜증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야, 도대체 무슨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냐? 결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러는 거야? 그것 참. 엄마가 널 좋아해서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가자는 거지. 하루 종일 짜증.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와이파이 안 터지는 줄 아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결혼한다고 집은 내가 다 마련했고 차도 새로 샀잖아. 생활비도 대부분 내가 내는데 그깟 목욕탕 한 번 가지고 그깟 밥 한 끼 가지고 유난을 그렇게 떤다? 정말 실망이야. 너 같은 여자는 처음이야. 밖에서는 완벽한 줄 알았는데 너 이대로 계속하면 나도 당신한테 실망할 거야. 그깟. 이 단어가 미진 씨의 가슴을 마치 칼로 후벼 파는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고통과 굴욕, 불안함과 눈물을 남편은 그깟 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집은 내가 다 마련했고 라는 말, 그것은 마치 사랑과 결혼을 조건적인 거래로 보는 그의 이기적인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냈으니 너는 내 감정과 자존심을 내게 팔아넘긴 거야.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순종해. 이 모든 건 가성비 높은 딜이었어야지 라는 메시지였죠. 미진 씨는 순간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허탈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사랑, 희망,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기대와 신뢰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평생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구나. 이 사람에게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내 것이 되어버린 소유물이구나. 내 고통은 오직 짜증이고 유난일 뿐이구나. 그는 나를 아내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꾸며진 고급 장식품이자 자신의 가족 시스템에 순응해야 할 부속품으로 보고 있구나.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의지는 결국 굴복에 다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부부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얼음장처럼 식어버렸습니다. 대화는 사라졌고 같은 집에서 지내는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미진 씨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있는 공간에서는 일부러 TV 소리를 크게 틀거나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는 식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카톡 알림이었습니다. 주말이 가까워올수록 시댁 단톡방 알림만 울리면 미진 씨의 심장은 미친 듯이 빨리 뛰기 시작하고 손에서 땀이 나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 같은 현대의학으로는 공황장애에 가까운 증상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시댁 카톡 공포증에 걸렸다고 이름 붙였습니다. 한때 사랑이 시작되었던 그 카카오톡이 이제는 그녀에게 가장 큰 공포의 도구가 되어버린 아이러니라니. 남편은 여전히 엄마가 널 딸처럼 생각한다니까 내가 오버하는 거야. 생각을 바꾸면 편해져라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딸처럼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섭고 가혹할 수 있다는 것을 미진 씨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딸처럼 대한다는 것은 존중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길들이고 자신의 기준에 맞추겠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 외모만 번지르르한 남편은 아내의 고통에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정서적 공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가족이라는 시스템이 유지되고 자신의 삶이 편안하게 유지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믿는 그 시스템의 가장 순종적인 수호자였습니다. 미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놀이를 완성시켜줄 배우 역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혼 2달이 며칠 남지 않은 어느 토요일 아침, 미진 씨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을 잔 것인지 잠을 못 잔 것인지도 구분되지 않는 피로한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남편은 미진 씨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냉장고에 남은 우유를 마시라는 듯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지시하듯 말했습니다. 오후에 엄마네랑 사우나 가기로 했지? 1시까지 챙겨서 나와 늦지 않게. 엄마가 오늘 특별히 약수터 갔다 오셨대. 목욕하고 염소전골 먹자. 아, 그리고 오늘은 시누이 가방도 같이 사러 간대. 당신이 좀 거들어줘. 그 순간 미진 씨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과 기억들의 필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아픈 부모님 대신 동생의 밥을 챙기던 자신의 모습, 아르바이트로 번 첫 월급을 들고 혼자 기뻐했던 날, 이 남자를 처음 만나 이제는 내 인생도 제대로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그 순간, 사랑 때문에 그토록 갈망하던 의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까지 이 남자와 결혼한 자신,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참았던 수많은 눈물과 분노, 굴욕감, 그리고 남편의 냉담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문득 모든 소음이 멈추는 것 같은 완벽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놀랍도록 맑고 고요해졌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도 화나지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을 옥죄어 오던 족쇄에서 스스로의 손으로 키를 꽂아 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마치 자신의 새로운 탄생을 선언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 새벽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진 씨는 절제되고 확고하며 평온한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여보, 오늘 사우나, 그리고 염소 전골, 시누이 가방 쇼핑, 그 모든 것에 나는 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 그만하자.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당신은 평생 내 마음을 모를 거야. 당신에게 나는 아내가 아니라 하인이었어. 당신 가족의 하인. 당신은 절대 당신. 엄마, 당신 가족의 방식을 바꾸지 않을 거야. 나를 가족이라면서 하인처럼 대하는 그곳에 다시는 발길을 들이지 않겠어. 우리 이혼하자. 내 몫을 챙겨서 나갈게.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TV를 보다 말고 미진 씨를 쳐다보며 무슨 소리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냐. 또 무슨 유난이야? 결혼이 장난인 줄 알아?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미진 씨가 또 한 번의 감정 기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일종의 호들갑으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진심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진 씨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설득하거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결정을 통보했을 뿐입니다. 잘생긴 외모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무관심과 무지함, 그리고 이기심이 그녀의 사랑과 신뢰를 모두 잡아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외피는 이제 속이 텅 빈 가면이자 그녀를 짓누르던 가장 화려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미진 씨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2달 만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정서적 자원을 소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소진의 잿더미 속에서 나라는 이름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 몇 권과 가장 아끼던 낡은 일기장,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 외에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자기 자신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미진 씨는 현재 이혼을 위한 법률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2달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이지만 그녀에게는 마치 10년을 산 것처럼 지치고 상처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비록 아프지만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어가려는 의지와 자유의 빛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나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성공이에요. 제가 다시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심한 날입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울지 말라고 말해준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미진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가슴이 무겁고 답답하며 동시에 참을 수 없었으리라는 깊은 공감과 연민이 드시지 않나요? 우리는 흔히 인내를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자는 참아야 한다. 며느리는 시댁에 맞춰야 한다. 사랑을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고정관념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무너질 지경까지, 자신의 자아가 사라질 지경까지 참아야만 좋은 며느리이고 좋은 아내일까요? 진정한 미덕은 자기 존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족이란 혈연이나 법률로 맺어진 관계 이상의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존중과 소통, 그리고 경계에 대한 이해가 그 핵심입니다.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 경계를 넘지 않으려는 배려가 있어야
진정한 정이 흐르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가족이니까라는 말은 상대방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당신이 당신으로서 존재하는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 당신의 아픔을 아픔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배우자, 그 사람은 결코 내 편이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외모, 재력, 학벌, 그 모든 것은 덧없이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 때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노력과 따뜻한 손길, 그리고 내 말이 맞아, 내 기분을 이해해,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내가 나아질까? 라는 공감의 마음만은 영원히 변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닐까요? 남편이 아내의 고통을 그깟 것으로 치부하고 자신이 제공한 물질적 조건을 내세우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사랑이 아닌 거래의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그 거래는 미진 씨에게 너무나 불공평한 노예 계약과 다름없었습니다. 미진 씨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 바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용기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멈춤이, 포기가 가장 용기 있는 전진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도피가 아니라 건강한 자신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라고요.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 경험은 그녀에게 평생 가져갈 경계 설정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마음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참고 또 참아야만 했던 순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던 때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대 지치고 힘들다면 잠시 쉬어가도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신호는 당신을 지키려는 몸과 마음의 마지막 자부심입니다.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미진 씨가 이 힘든 시간을 딛고 일어나 진정으로 그녀를 존중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법을 깨달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녀의 상처는 흉터가 되겠지만 그 흉터는 자신을 지켜낸 용기의 증표이자 더 단단해진 그녀의 오늘이 시작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미진 씨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미진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인생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책방의 진행자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